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영상을 이제 예쁜 얼굴을 보이고 싶었는데 지금 민낯인 관계로 예쁜 얼굴을 찍지는 못하고 이렇게 라디오처럼 여러분들이 잠자면서 들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라디오처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에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 가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학교 가는 걸 왜 좋아했냐면 그냥 친구들하고 정말 초등학생 때, 초중학생 때는 이제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고 친구들도 다 착하고 그러니까 좋아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생 때 돼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좀 학교에서는 별일이 안 일어났는데 이제 학교 밖에서 조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학교 밖에서는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학교 가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왜냐면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지켜줬으니까. 그래서 학교라는 학교 울타리 밖은 참 위험한 곳이구나. 약간 이렇게 좀 깨달은 게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는 거를 즐거워하세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학교 가기 싫어도 학교가 최고입니다. 학교 밖은 너무 위험해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또 제가 뭐 이제 엑소엘은 아닌, 그러니까 뭐 공식 엑소엘은 아닌데 뭐 멤버십을 가입하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비공식 엑소엘로서 엑소 오빠들의 무대를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집 해제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카이 오빠랑 세훈 오빠가 소집 해제하고 나면 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제 하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서로 각자 개인 활동 하다 보니까 이제 군대 가신 분들은 군대 가시고 이제 각자 개인 활동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체 모습을 잘 못 본 것 같아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또 엑소 오빠들을 늦게 입덕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옛날 영상을 많이 돌려봤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밤이 돼서 그런지 뭔가 생각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생각이 많아지기도 하고 깊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직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불법적인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음지에서 일을 한다거나 약간 그러지 않는 이상은 모든 직업은 천대받지 않고 기천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음지에서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취준생이다 보니까 직업을 가진다라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꼭 좋은 결과가 올 거예요. 뭐 물론 능력이 있어야 되긴 하는데 능력은 차차 길러 나가면 됩니다. 물론 회사에서 이제 그걸 기다려주냐 안 기다려주냐의 차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저는 홀서빙을 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몸을 쓰는 일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고, 이게 막 20대 초반이면 어떻게든 하겠는데, 제가 20대 중반에 그 일을 처음 시작했어요. 제대로 일을 시작한 게 20대 중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는 반면에 힘들었어요. 근데 힘들었는데 힘들고 욕 듣고 이런 거는 어떻게든 좀 참을만 해요. 왜냐하면은 스트레스는 풀면 되니까. 이제 그리고 분위기가 막
회사 분위기가 그렇게 안 좋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뭐 힘들고 몸이 너무 힘들고 이제 막 안 좋은 소리 들어도 참을만 하는데 돈을 안 주는 거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뭐 월급 외에 수당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안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못 참겠더라고요. 돈 이렇게 힘들게 돈 벌고 장사도 잘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퇴사를 했습니다. 사실 오래 할 일은 못 되긴 했어요. 사실 그 홀서빙이라는 것 자체가 오래 할 일은 못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제가 겸손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왜냐면 저는 자신감이 되게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겸손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저보고 겸손하다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자기 객관화가 저는 이제 속으로 나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말은 하지 않았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말은 안 했는데, 어쨌든 나는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는 거지 겸손한 건 아닌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겸손하다고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자신감은 좋은데 그것도 근거 있는 자신감이 오래 가잖아요. 롱런할 수 있는 비결이 근거 있는 자신감이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자신감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근거 있는 자신감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좀 저는 아직은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을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편이고, 뭐라도 하나 잘해놓고 있어야 그래야 이제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곤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 당연한 얘기를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났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백현님을 좋아하거든요. 엑소의 백현님을 좋아하는데 되게 호흡량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호흡량도 대단하시고 프로페셔널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백현님 콘서트 갔다 왔는데 앙콘을 갔다 왔거든요. 앙콘을 갔다 왔는데 되게 좋았어요. 좋았는데 라이브도 엄청 잘하시고 좋았는데 밖에가 문제예요. 막 여름이어가지고 비가 미친 듯이 내렸다가 막 더웠다가 이거를 무한반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와 이거 가을에 이제 오프를 뛰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절대 여름에는 오프를 뛰지 않을 것이야 이러면서 다짐을 하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제가 지방 사람이라 거기까지 가는데도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그랬습니다. 그래도 좋았다면 추억이고 나빴다면 경험이지만 저는 좋았습니다. 추억으로 남았어요. 원래 힘들수록 기억에 잘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맨날 힘들게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한 번쯤은 힘든 경험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것도 다 추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뭐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백현님의 그 라이브를 들으러 간 거기 때문에 즐거웠습니다. 에어컨도 잘 틀어주셨고요. 15만 원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그 티켓 수수료랑 그 원 티켓 원래 티켓료랑 이제 수수료랑 티켓 배송비까지 합쳐서 15만 원 정도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 15만 원 받고 15만 원 제가 내드리고 이제 에어컨 빵빵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시야 제한석에 있었는데 진짜 아무도 옆에 안 앉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 편안하게 진짜 즐기면서 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옆에 있으면 이렇게 박수도 못 치잖아요. 근데 저 박수 치면서 들었거든요.
박수치고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러면서 들었거든요. 어차피 노래 불러도 이제 콘서트 소리 때문에 묻히잖아요. 제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이제 관람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댄서분들이 진짜 춤을 너무 잘 추세요. 저는 춤을 진짜 못 추거든요. 춤을 너무 못 춰가지고 진짜 기본기가 없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춤을 너무 못 춰서 춤 잘 추시는 분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백현님하고 페어 댄스 하신 분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여성분이셨는데 어쨌든 되게 좋았습니다. 그분 성함이 뭐였을까요? 성함은 기억 안 나는데 되게 귀엽게 생겼었던 것 같아요. 예쁘고 귀엽게 생긴 분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좋았어요. 그리고 전광판이 되게 컸어요. 그래가지고 시야 제한석인데 엄청 잘 보이길래, 이렇게 전광판이 커서 엄청 잘 보이길래 굳이 다른 데 안 가고 여기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음...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제가 30분을 채우고 싶은데, 다른 얘기 해볼게요. 제가 아이돌분들, 백현님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다른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경제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경제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이제 요즘 들어서 경제에 대한 관심이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게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뭔가 아직도 아쉽다. 그러면서 이제 증권 찾아보고, 이제 그런 거 있죠. 이제 코스피 찾아보고 이제 그런 막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조금 경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 같아서 아쉽다라고 해놓고 증권 찾아보고 이러는 거 보면은 그래도 경제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나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한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너무 게으르게 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막 들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갑자기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많아졌어요. 어쨌든 그렇고요. 근데 이걸 듣고 주무시려나 모르겠어요. 제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주무시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번 조곤조곤 얘기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 건데 확실히 지방 사람이라 그런지 사투리가 좀 티가 나네요. 제가 사투리 안 쓰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 사투리가 좀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고요. 저는 여름이랑 겨울 중에 뭐가 좋냐고 하냐면 여름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더위를 잘 안 타요. 근데 추위는 엄청 타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더위는 이렇게 그렇게까지 잘 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막 햇볕 쨍쨍할 때도 돌아다니고 막 그랬었어가지고 햇볕을 봐야 돼 사람은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그런 적도 있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여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새벽에 자긴 하는데 새벽에 깨어있을 때가 있어요. 가끔 깨어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여름 바람? 약간 그런 게 느껴질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물론 열대야는 제외죠. 열대야는 제외긴 한데 이제 8월 말 약간 이때쯤 되면은 딱 이때쯤이네요. 딱 이때쯤 되면은 선선하게 바람 불어올 때가 좋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색깔은 노란색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왜냐면 노란색이 밝은 이미지를 주잖아요. 그리고 뭐 주의라는 이미지도 주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노란색이란 것 자체가 목소리 배에 힘을 안 줬더니 어쨌든 밝은 색의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서 노란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노란색, 연두색, 분홍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밝은 색 이미지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MBTI는 ENFJ이고요.
근데 저 ENFJ 맞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봤는데 앞구르기 뒷구르기 해봐도 ENFJ가 맞는 것 같아요, 성격이. 그래서 이제 MBTI 뭐 유료 검사 이런 거 안 하려고 ENFJ가 맞는 것 같아요. 상상력 되게 풍부하고 계획적이고 좀 계획이 틀어지면 스트레스 받아하고 약간 이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유연한 사고가 많이 지금은 진짜 많이 유연한 사고가 됐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진짜 공무원 해야 될 정도로 정말 매뉴얼에 딱딱딱 맞게 행동해야 됐고 약간 그래서 그 대학교 다닐 때 친한 오빠들이 군대 가라 그랬어요. 왜냐면 그 정도로 되게 딱딱딱 시간 엄수하고, 물론 저는 진짜 지금까지도 시간을 엄수하거든요. 이제 중요한 일이거나 출근 시간이거나 이럴 때는 딱딱 맞춰서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 군인해라라는 말도 들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군인 하기에는 체력이 안 좋아요. 체력이 안 좋고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 약속은 진짜 잘 지켜요. 시간 약속은 진짜 잘 지키고, 그리고 좀 통제하는 게 없잖아 있기는 해요, 저 스스로를. 근데 막 이런 데 가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뭐 안 좋은 데 가면 안 된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 신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찌 보면은 제 신념이라는 게 뭐 안 좋은 데 가면 안 된다 약간 이런 거는 제 신념에 완전 뿌리 박혀 있고, 도덕적 관념이 되게 높고 윤리의식도 되게 높기 때문에 이제 한번 돈 맛에 빠져들면 헤어나오질 못한다. 그래서 안 좋은 길에 빠지게 된다라는 게 제 신념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많이 돈 벌 준비가 안 돼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진짜 막 쓰는 성격이거든요. 뭐 그렇다고 막 대출 받고 이런 건 아닌데 이제 돈을 되게 막 써요. 막 쓰는 성격이어가지고 제가 뭐 진짜 이유 없이 돈을 많이 벌어버리면 안 좋은, 그러니까 이유 없이 돈을 나한테 많이 주면 그게 안 좋은 길인 거잖아. 안 좋은 곳이잖아요. 그런 곳이 누구도 뭐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닌 나에게 돈을 많이 준다 이런 거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는 경계해야 되고 정말 안 좋은 길인 거고 약간 그런 생각을 항상 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실력을 더 키워서 더 많은 돈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지금 이 상태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해요. 그게 제 신념이거든요. 제가 금융보험학과 나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그 영상을 되게 많이 봤어요. 돈에 대한 고찰 같은 영상 이런 걸 되게 많이 보고 그랬는데, 그런 걸 보면서 항상 느껴요. 누군가 나에게 이유 없이 돈을 많이 주면은 그건 진짜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분한 돈을 받고 있으면 그거는 어느샌가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이제 기술을 배워서 이제 공부도 되겠죠. 공부를 해서 이제 좋은 데를 가는지 아니면 기술을 배워서 좋은 데를 가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제가 제 신념을 뭔가 강요를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는 진짜 유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유의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진짜 경력 하나 없고 실력 하나 없는데 돈을 많이 준다라는 것 자체가 음지일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이것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돈은 남의 돈 받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뭐 시급 3만 원 준다 막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막 이렇게 그냥 시급 3만 원 준다 막 실력도 없고 경력도 없는데 그냥 너한테 시급 3만 원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데는 절대 가지 마세요.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데는 절대 가면 안 돼요. 음지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돈 많이 이렇게 벌면 그 돈 맛에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 돈 맛에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그리고 또 그 음지의 일도 오래 못한대요. 저도 음지 생활을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음지의 일도 오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더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생산성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안 좋은 일이라고 말을 해버릴게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안 좋은 일 해버리면은 그게 이제 생산성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은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지 말고 그냥 편의점 알바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냥 편의점 알바 최저시급 받고 이거 뭐 어떻게 하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편의점 알바부터 시작을 해서 경력을 쌓아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막 이 돈 받고 어떻게 살아가게라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은 신입이 들어가면은 일단은 200 받고 초봉 200 받고 시작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받고 어떻게 살아가?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시장의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진짜 막 너무 막 누가 돈 잘 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너무 기죽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그 좀 사기 쳐가지고 돈 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진짜 돈을 진짜 많이 벌기는 버는데 그게 오래 못 가요. 문제가 그게 오래 못 가고, 그리고 또 그게 오래 못 가고 그런 또 이제 불안전 판매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저는 사기라고 생각하긴 해요. 사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불안전 판매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진짜 오래 못 가요. 그 뭐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파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막 그런 것도 아예 잘못된 거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만 돈 많이 벌지 절대 오래 못 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돈이라는 게 쉽게 벌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누가 돈 많이 준다면 피하시고, 자기 객관화가 잘 돼야 돼요. 나는 지금 이 상태에 놓여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풍선 같은 자신감은 풍선에 탁 터뜨리면 그게 쉽게 꺼지기 마련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풍선 같은 자신감 말고 이제 책 같은 자신감으로 세워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풍선 같은 자신감은 어렸을 때나 있었지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지금도 막 지금 자신감이 엄청 많냐, 근데 지금 자신감 많냐,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신감 없어요. 그렇게 많진 않은데 이제 기술을 배우고 있으니까 그 기술을 배움으로 인해서 책 같은 자신감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이거 돈에 관한 고찰 이런 영상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너무 추천드려요. 진짜. 그러니까 뭐 아까 불안전 판매 말씀드렸는데 보험 설계사분들이 다 불안전 판매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일부 보험 설계사분들이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이라고 판매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종신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돈이 그 보험료가 되게 많이 들어요. 막 한 달에 10만 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설계사분한테 이렇게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했으면 설계사분한테 생명보험이다 보니까 수당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수당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 수당이 10만 원보다는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막 그 종신보험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말고 그냥 막 그런, 제가 어느 인스타 피드에서 봤는데 막 대학생이신데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버시는데 한 3, 40만 원을 종신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보험 그 설계사분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너무 놀랐어요. 와, 이런 사람한테까지 이렇게 판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너무 돈에 미쳐 있으셨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러신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그런 분들이 이 인스타 피드에 그 글을 보고 전 너무 놀랐어요. 그런 분들이 아직도 있구나라는 게 너무 놀라웠고, 그래서 그러신 분들 꼭 있으면 조심하시고,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험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그런 거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금융보험학과 나왔다고 다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느끼긴 했어요. 이렇게 자세히 알지는 못하더라도 이제 유튜브 보면은 보험 용어 이런 거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이제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4분 남았습니다.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제가 돈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요.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생각이 되게 많아요. 깊기도 하고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의문이 들었던 게 뭐냐면 법에 관한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법은 왜 이렇게 한자가 많을까라는 의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제 변호사 하는 사람도 아니고 판사가 되는 사람도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제가 강조할게요. 모르지만 왜 한자가 많은지 모르지만 왜 한자가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험업법 공부할 때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법은 왜 이렇게 한자가 많아? 이러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자가 많으면 뭔가, 제 생각이, 이거는 제 너무 극단적인 생각인 것 같긴 해요. 이건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뭔가 한자를 아는 사람들만 법을 잘 이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잘 모르면 법의 피를 볼 수도 있겠구나, 법에 대한 피를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막 한자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한자 잘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한자 잘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을 좀 쉽게 풀이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법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법 다 알면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보험업법만큼이라도 조금 이걸 조금 쉽게 풀이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지 의무 이런 거 있잖아요. 고지 의무는 좀 쉬운 것 같긴 해요. 좀 말이 쉬운 것 같긴 한데, 또 뭐가 있죠? 잠깐만요. 청약, 승낙 이런 것도, 승낙은 좀 쉬운데 청약 이런 말이, 주택 청약도 있잖아요. 근데 주택 청약이랑 보험의 청약이랑은 같은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같은 말인지는 이거 좀 찾아봐야 알 것 같은데, 어쨌든 청약, 승낙 이런 말도 좀 이제 모르신 분들한테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보험을 좀 쉽게 알려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항상 해요. 물론 책도 있겠죠? 제가 책을 안 찾아봐서 모르지만 책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보험을 알려주는 책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 끝나가네요. 이제 저는 이제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이.